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으로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신 삶의 변함없는 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걷어버리거나 이겨내야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솔직하게 마음속 말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책을 소개하고 낭독하는 북튜버가 된 지 2년 하고도 6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맙소사, 앞으로 6개월이면 3년 차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영상 올렸던 때가 생각나요.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조회수가 계속 10이에요, 10. 그때 그 10번도 제가 다 본 거죠. 어느 날 댓글이 하나 달려있는 겁니다. 똑똑, 다녀갑니다. 3종 세트 선물로 드리고 가요. 제 채널에도 놀러와 주세요. 하트 뿅뿅. 여기에서 3종 세트라는 거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렀다는 우리끼리의 은어예요. 그러면 저도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구독도 누르고 방송도 듣는 등의 그렇게 답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그 아가 북튜버들끼리 끼리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우니까.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던 그 몇몇에 철없이 몰려다니던 아가 북튜버들끼리 어느 날 하나의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생이기는 한데, 우와, 여긴 급이 달라. 아휴, 이분은 프로잖아요, 프로. 목소리가 저 세상 레벨이잖아요. 또 우리들끼리 수근수근. 왠지 3종 세트 선물로 드리고 가요. 제 채널에도 놀러와 주세요. 뿌잉뿌잉. 똑같은 신입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레벨의 채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도 친해지고 싶으니까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댓글을 달아놓고 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동경에 맞지 않던 채널의 주인공, 마음공부 북튜브 채널 소리내어 읽다의 이지연님의 책, 오늘 소개할 주인공입니다. 책 제목 마음 소리내어 읽다, 저자 이지현, 출판사 치읓에서 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와 오던 동종의 채널들 있습니다. 유튜브에 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 혼자서만 동기라고 불렀었어요. 진짜 저 혼자서만 그랬어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니냐고. 그렇게 혼자 부르며 좋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기 소다님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역시 내 동기가 최고. 그러면서 얼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녹음하는데요. 소다님은 매일 아침 5시에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이들을 위해 책을 녹음하신다는군요. 말하는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저자. 같은 북튜브로서의 비슷한 애환, 비슷한 위로, 비슷한 보람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담뿍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듣다. 깜깜하고 고요한 새벽 시간.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소리가 살아난다. 소리가 끊어진 정적이 아닌 소리가 깨어나는 시간이다. 고정되어 있고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에 소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가전제품마다 저마다의 숨소리가 있고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까지 또렷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오직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잠에서 덜 깨어 거칠고 묵직한 나의 숨소리. 이완된 몸에서 나오는 진짜 내 목소리. 온갖 상념과 잡념에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까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고요한 시간을 사수하고자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어르고 달래어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다. 방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부엌 식탁 등을 켠다. 한낮에는 켜나 마나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불빛은 환한 빛을 뿜어낸다. 무대 위에 주인공을 비추는 불빛처럼 식탁 등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그 불빛 아래에서 글을 쓰고 낭독을 하며 나를 만난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 나 자신을 따뜻한 눈길로 세심하게 돌아보자 강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결핍들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낸다. 나약하다고 질책하고 돌보지 않아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이제 용기를 내어 대면할 시간이었다. 새벽마다 소리내어 읽는 문장들이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아침에 들었던 음악을 나도 모르게 온종일 흥얼거리듯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내뱉은 나의 말들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든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주는 소중한 글들을 소리내어 읽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평온이 찾아온다. 사실 이 책은 많은 이들이 낭독의 즐거움과 효과를 맛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기 시작했다. 거창하게 낭독 입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낭독의 매력을 전하고 싶었다. 하나의 독서법을 넘어 마음 챙김의 도구로서도 낭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선물과도 같은 값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도 마이크를 켠다. 고요한 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목소리에,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었던가? 10여 년 동안 방송 일을 했지만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다. 마이크를 타고 나오는 내 목소리가 근사하게 들리는지, 발음은 정확한지, 그저 타인에게 전달될 목소리의 상태와 내용에만 신경을 썼다. 그런 내가 낭독을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고 녹음을 하다 보면 내 목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소리내어 읽는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청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정확하고 또렷하게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타인과 대화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혹여나 내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존중과는 거리가 먼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거나 자기 비하가 겸손인 줄 착각해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소리는 진동이다. 녹음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고 어색하다.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내 목소리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대를 울려 내 입을 통해 나온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 다른 사람들의 귀로 전달된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진 후 듣는 소리가 아니라 얼굴뼈와 몸을 진동시켜 듣는다. 공기를 진동시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자신의 몸을 울려 듣게 됨으로써 잡음이 적고 낮은 주파수로 전달되어 더 명확하게 들린다. 가장 정확하게 들리는 내 목소리가 타인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이다. 우리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한때 나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 3종 세트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나의 부정적인 말버릇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가 막 말을 배워 대화가 가능해질 즈음 아이의 입에서 힘들어 라는 말이 자주 흘러나왔다. 할 줄 아는 말이 몇 개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아이는 양육자를 통해 말을 배운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감하는 엄마의 말을 아이는 거울처럼 따라한다. 아이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깨닫고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오랜 시간 습관처럼 사용하던 말이라 쉽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즉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말버릇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당장 내 삶이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말은 곧 에너지다. 말이 에너지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지만 먹는 순간 생각한다.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 영양제의 효능을 높이려면 부지런히 챙겨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 몸에 이롭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약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먹고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픈 곳이 낫는 플라세보 효과처럼 말이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꾼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타인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린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자. 가장 영향력 있는 나의 목소리로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다. 가장 사랑해줘야 할 존재이자 소중하게 다뤄야 할 대상 역시 나 자신이다.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신에게 하는 말에 달려 있다. 작가이자 사업가였던 잉그리드 벤지스는 말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양식이라고 말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낭독도 좋고 매일 아침마다 되뇌는 긍정 확언, 자기 암시도 효과적이다. 매일 긍정의 말들을 정성껏 다해 또박또박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긍정의 에너지가 내 몸을 진동시킨다.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것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조차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마음에 끌려다닐 뿐 마음의 움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화가 잔뜩 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강하게 밀려오면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다.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난 사람이고 시기와 질투도 마음이 유동치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다. 익숙한 감정들이 곧다였고 그 감정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은 내가 아니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임을 배우고 있다. 화라는 감정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기쁨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 공부의 첫걸음이다. 마음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외면하며 억누르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저항하려 했다. 저항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마음은 더 강해졌고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내가 매 순간 보고 느끼는 모든 장면과 생각들이 한 장 한 장 사진처럼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인 정보들은 감정으로 드러난다. 내가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현재 의식과 다르다. 무의식은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기 때 바다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면 바다에 빠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바다를 볼 때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다는 무섭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바다를 보면 바다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바다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새로 고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다를 볼 때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감정을 바라보며 관찰해야 한다. 마음을 다룬 책들에 종종 인용되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북극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한 뒤 북극곰이 생각나면 벨소리를 울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결과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생각을 억제하며 저항할수록 더 집착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못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면 우선 저항하지 않고 직시 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마음을 제3자가 바라보듯 관찰해야 한다.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다면 상상의 힘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바다를 사랑하고 싶다면 바다에서 즐겁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바닷물의 촉감과 바다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싱그러운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하며 즐기는 모습을 상상한다. 오감을 이용해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상하다 보면 나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바다는 무섭다라는 믿음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무의식에 박혀있던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무의식의 정화다.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을 의식화해 정화하는 작업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지금의 모든 현실은 나의 책임이며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운명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운명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될 수 있다. 운명 탓을 하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나의 유튜브 채널에는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의 영혼을 깨운 책들을 소개하고 또 그 책들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다. 마음을 깨우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암시, 긍정 확언, 명상 가이드 영상들도 부지런히 업로드 중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과거의 나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삶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내 채널의 영상을 보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구독자분들의 메시지를 종종 만난다. 지구 반대편에 계신 구독자 한 분은 긍정적인 마음의 울림을 선물로 받았다며 혼자서는 잘 깨닫지 못한 삶의 비밀 코드를 소리로 들려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 밤낮으로 내 영상들을 들으며 힘을 얻고 있으며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산소 호흡기가 되어주어 감사하다는 댓글에는 감동을 넘어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다. 나 또한 그들에게서 마음의 위로와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이들도 있고 매일 나와 교감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도 있다. 나의 유튜브 채널이 많은 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동반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하다. 나의 마음 공부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나의 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점이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줄 알고 끌려다니던 지난날의 내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에 안심이 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소홀하기 쉽다. 지난 몇 년간 마음을 공부하고 관리하며 알게 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음도 건강이나 자산처럼 끊임없이 관리해야 좋아진다는 것이다. 가장 단단한 마음의 흉터. 옹이의 마디라는 속담이 있다. 나무의 마디에 공교롭게도 옹이가 박혔다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쓰는 말이다. 옹이는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으로 나무의 굳은 살이다. 나무가 성장하며 남긴 상처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옹이 없는 나무는 없다. 나무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눈에는 옹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내고 잎을 품어내며 살아가는 길고 긴 나무의 인생에서 옹이는 세월의 흔적일 뿐 남은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옹이는 가장 먼저 열정을 불태웠던 가지의 흔적에 불과하다. 살결이 여리면 가벼운 긁힘에도 상처가 난다. 가벼운 상처라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덧나거나 흉터로 남을 수 있다. 같은 상처가 반복되면 굳은 살이 되어 감각이 무뎌지기도 한다. 고통에 무뎌졌다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정성껏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흉터가 되어버린 상처는 어쩔 도리가 없다. 나무 위의 옹이처럼 말이다. 마음의 상처 역시 돌보지 않으면 흉터로 남는다. 건드려도 아프지 않은 굳은 살이 되어 무덤덤해지면 좋으련만 닿을 때마다 아픈 상처가 있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몸의 상처나 나무의 옹이와 달리 흉터가 되어버린 마음의 상처는 꺼내어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다. 오래된 상처도 들추어 돌보면 치유될 수 있다. 류시와 시인은 옹이는 흉터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들추고 꺼내어 관리해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흉터가 있다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성장의 과정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 상처가 아닌 성장의 흔적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이자 세월의 흔적점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지난날의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해보자. 새살처럼 말끔하게 지워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덧나지 않아 남은 세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의 옹이처럼 말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껴서 읽었고 2번 이상 정독했습니다. 벌써 2번째 책을 기다리는 애독자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나무님 계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